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도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배다점 성술 기준으로 바라본 5월 3주차 흐름에 대한 분석입니다. 많이들 익숙하신 서양점 성술은 계절과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라면, 배다점 성술은 실제 천문 위치와 달의 흐름을 기반으로 훨씬 더 현실적인 타이밍과 에너지 변화를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해석의 깊이와 타이밍의 정밀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구간 역시 단순한 상승과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택된 방향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무너지는지를 판정받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흐름은 겉으로 보이는 차트만으로는 읽기 어렵고, 에너지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월은 이미 지나갔지만 혹시라도 2분기 전체의 흐름 분석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메모에 있는 카카오 채널로 요청 주시면 추가로 업로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의는 2분기 분석 영상 제작 요청과 아스터리언 시그니처 제작 관련 내용만 받고 있으니 그 외 문의는 따로 받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3주차 흐름, 가장 중요한 타이밍 구간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구간은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방향이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지 시험받는 구간입니다. 앞선 흐름에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방향성이 한번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방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미 시작된 흐름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에너지 속에서 얼마나 지속력을 가지는지 검증되는 시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선택된 방향이 강하게 추진되는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시장이 한 방향으로 몰리는 특성이 나타나며, 상승이면 상승이 더 강하게 붙고 하락이면 하락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후 5월 19일과 20일로 넘어가면서 흐름은 단순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피로와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21일과 22일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완전히 반전될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방향 확정 이후에 그것을 밀어붙이고 중간에 흔들림을 겪은 뒤 끝에서 유지냐 실패냐를 판정받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 에너지의 균형이 계속 바뀌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런 흐름을 읽는 방식 자체가 단순한 차트 해석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개인별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장세에서도 전혀 다른 대응이 나오게 됩니다. 달의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방향성을 강하게 밀어주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이미 결정된 흐름에 확신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역시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반으로 들어가면 이 에너지가 더욱 집중되면서 상승이면 과열, 하락이면 공포가 강화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달의 에너지는 점점 피로가 누적되면서 처음과 같은 강한 추진력은 유지되지 못하고 부담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나후의 흐름은 초반에는 비교적 약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형성된 추세를 방해하기보다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는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미세하게 개입하기 시작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 영향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시장에 혼선이 발생하고 기존 방향이 흔들리는 신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성은 이번 구간 전체에서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의미는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의 속도와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같은 상승이라도 더 빠르고 급격하게 움직이고 같은 하락이라도 더 강하게 흔들리는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체감되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 수성의 영향 때문입니다.
K2는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미 형성된 방향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반으로 갈수록 이 힘은 더 강화되면서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K2의 유지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그동안 유지되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구간은 겉으로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달의 추진력, 나후의 교란, 수성의 변동성, 그리고 K2의 유지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단순히 타이밍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개인별로 어떤 구간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함께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정교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날짜별 흐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히 날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핵심 파트입니다. 먼저 5월 16일입니다. 이 날은 방향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작점입니다. 달의 방향성 강화와 K2의 안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미 선택된 방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상승 흐름이라면 강하게 위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반대로 하락 흐름이라면 빠르게 아래로 눌리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은 애매함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5월 17일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추세가 가속되는 구간입니다. 달의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수성의 변동성과 결합되고 그 결과 움직임의 속도가 확연히 빨라집니다. 이때는 방향 자체보다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체감되는 구간으로 상승이면 급등처럼 보일 수 있고 하락이면 급락처럼 체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면 대응이 늦어지기 쉽기 때문에 개인별 구조에 맞는 속도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5월 18일입니다. 이 날은 이미 만들어진 추세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K2의 강화가 작용하면서 방향이 고정되고 달의 에너지도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이라면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하락이라면 저점을 계속 낮추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점까지는 시장이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매우 강하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5월 19일입니다. 이 날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후가 미세하게 개입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달의 에너지가 피로 구간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는 겉으로는 아직 방향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힘이 약해지고 흔들림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이탈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어지는 5월 20일입니다. 이 날은 이번 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나후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방향을 유지하던 K2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조합은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기보다는 무너지거나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 시점에서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기존 흐름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실제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꺾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5월 21일입니다. 이 날은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나후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달 역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전 흐름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완전히 반전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양쪽 가능성이 동시에 열리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예측보다는 실제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5월 22일입니다. 이 날은 이번 주 전체 흐름의 결론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나후의 영향이 계속 유지되고 K2의 유지력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이어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질지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애매한 흐름이 아니라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시면 초반에는 방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 힘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후반에는 결국 그 방향이 유지될지 아니면 완전히 바뀔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승인지 하락인지가 아니라 언제 밀어붙이고 언제 멈추고 언제 판단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의 정밀도는 단순한 분석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기 어렵고 개인의 흐름과 맞물려야 실제 체감되는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누군가는 계속 어긋나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대응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주간 시간 구조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구간은 단순히 날짜별 흐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체 구조는 초반에는 추세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중반에 들어서면서 흔들림이 발생하며 마지막에는 그 흐름이 유지될지 아니면 무너질지가 판정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계 구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셔야 실제 대응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초반인 5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추세 추진 구간입니다. 이 시기는 이미 결정된 방향이 강하게 작동하는 구간으로 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상승이라면 눌림 없이 계속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게 붙고 하락이라면 반등 없이 빠르게 밀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애매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흐름 자체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접근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개인별 성향에 따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진입을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실력보다는 본인의 구조와 타이밍이 얼마나 맞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반인 5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변곡 구간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전과 같은 확신의 흐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힘이 약해지고 흔들림이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탈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감지하느냐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잘못된 확신이 가장 위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향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구조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반인 5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방향 판정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애매한 흐름이 아니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전까지 이어지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반전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는 예측이 아니라 확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접근이 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해보면 초반에는 밀어붙이고 중반에는 흔들리고 후반에는 결과가 확정되는 흐름입니다. 이 세 단계를 하나의 사이클로 이해하셔야만 단순히 하루 단위가 아니라 흐름 단위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실전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단순한 예측보다 대응 전략이 훨씬 중요한 구간입니다. 초반 구간에서는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괜히 역방향을 보거나 타이밍을 재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중반 구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진입보다 기존 포지션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흔들림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익을 지키는 전략과 리스크를 줄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초반에 얻은 이익을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후반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때는 새로운 추세에 올라탈지
아니면 리스크를 줄이고 관망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다음 흐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감이 아니라 구조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의 에너지는 초반의 추세를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고 케투는 그 방향을 고정시키면서 흐름을 유지시킵니다. 수성은 전체 구간에서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며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고 나오는 후반으로 갈수록 개입하면서 흐름을 흔들고 변곡을 만들어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번 주의 전체 구조가 완성됩니다. 최종 결론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 3주차 흐름은 초반에는 방향성이 강하게 진행되고 중반에는 흔들림이 발생하며 후반에는 그 추세가 유지될지 아니면 반전될지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주간은 단순히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한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뒤 마지막에 시험받는 주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월 18일까지 추세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이고 두 번째는 5월 20일 이후 그 흐름이 꺾이는지 버티는지를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이런 흐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단순히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리듬과 시장의 리듬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는 같은 장세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개인 맞춤형 구조 설계가 의미를 가지는 지점이고 단순한 정보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이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추가 영상에서는 단순한 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별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실제 삶의 흐름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나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 단순한 정보 이상의 변화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향과 선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흐름 이어가 주시고 다음 분석에서 더 정교한 흐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